남성성을 과시하면서 밥 빨리 해! 해야 되는데 현실은 빨리 할게. 밥알 붙은 거 미안해. 그 불리고 해야 되는데 분리수거 왜 제대로 안 했어? 아니 그게 페트랑 이게 또 달라가지고 바다 이거 머리카락이야 꼬털이야 뭐야? 이거는 니 털이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남생 주특기 비평과 비판 사색과 사고. 가야죠.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과연 스스로 1인 가구를 자처한 걸까? 아니면 강제로 1인 가구를 당한 걸까? 저는 근데 당한 게 좀 더 그냥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 같기도 하고 좀 당한 거의 비중이 크지 않나 싶어요.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되게 주관적인 입장이라 그쵸? 제 입장에서는 난 혼자 살 거야. 결혼? 그런 건 잘 모르겠어. 기회 생기면 하겠지만 난 일단 기본적으로 별로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제가 보기에 한 80% 이상은 다 수동태다. BPP다. 당해버렸다. 당해버렸다. have been PP다 거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원하는데 자기의 어떤 이 허들을 넘어서까지 나한테 들이대거나 아니면 좀 그렇게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소개팅을 하든 뭐 이렇게 연애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얘랑 결혼은 못 하겠다.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확신을 준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 하겠어요. 본인이 비혼이어도 이 사람이 너무 괜찮아. 그러면 심지어 돈도 잘 벌어. 그러니까요. 마음 바꾸지. 사실 연애를 할 수 있는 창구는 다양해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만 하면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적인 요건이나 그 본투비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틴더. 아니 그리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현실적인 것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뭔가 선택적인 저는 비혼이라고 한다? 저는 경제적인 게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능력. 내가 결혼을 하려면은 뭐 부동산 값 아니면 연애하는 데이트 비용 아니면 추후에 양육 비용 뭐 이런 걸 다 내가 어쨌든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당장 지금 내가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지금 30대들 중에 부모님한테 얹혀서 사는 용돈 받아서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호주 출신들이요? 네, 그렇죠. 캥거루. 네. 캥거루 이제 주먹 날리면서.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그 비혼주의 분들 중에 몇 명은 남자한테 당한 상처가 너무 세서 성급한 일반화를 시켜버린 거죠. 쓰레기 같은 애들을 만났는데 남자들은 다 저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남자를 혐오하고 남자 싫어하고 이제 여자 좋아하게 되고 여자랑 결혼식하고 그렇게 자꾸 이상한 모양의 빵 만들고 이상한 축제 나가고. 근데 무지개가 갑자기 좋아지고. 아니 근데 제가 만났던 비혼주의자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내가 예전에 남자친구를 몇 번 만났는데 다 너무 쓰레기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젠 남자를 못 만나겠다. 그리고 제가 친한 친구 중에도 어머니랑 사이가 너무 안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난 결혼 못 하겠다라는 게 너무 안에 크게 자리 잡은 거예요. 상처로. 그래서 걔는 여자친구를 못 만나고 지금까지 못소리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가 너무 좋은 성향 같아요. 저는 그런 사례가 있어도 조카 난 더 잘할 거야. 전 이런 마인드라서 과거로 또 배우질 못해요. 아니 근데 사실 그게 가장 건강하고 건전한 거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고 매몰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 근데 어떠한 분들은 이제 과거에 몇 번의 그런 경험이나 본인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행복하게 살기가 힘들죠. 항상 상처받고 항상 힘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심리적으로 보면 방어 기제거든요. 어찌 보면 자기들이 이거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건 무의식 중에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자기를 그렇게 빅팀화, 피해자화로 함으로써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가는 것도 있고, 물론 아무런 잘못이 없겠지만 사실 냉정하게 대문자 T로 보잖아요. 그럼 그런 병신을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잘라내지 못한 본인의 유책이 0.0001 퍼밀 정도라도 있는 거예요. 저는 끼리끼리라 봅니다. 애초에 그 사람이 쓰레기였다고 하더라도 그 쓰레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판단 능력이나 지능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기는 자발적으로 싱글이 됐다고 하지만, 혹은 나는 피해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좋은 사람을 알아볼 능력도 없고 좋은 사람을 꼬실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희망하다가 상처를 받느니 그냥 희망을 내려놓고 혼자 살아보자 했더니 한 달에 200 벌어도 혼자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편의점 음식 좀 먹고 가끔씩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배달시켜 먹고 평소에는 컵라면 먹으면 돈이 오히려 남아. 그러면서 연금
적금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렇게 못 벌고 혼자 살잖아요. 그럼 또 정부에서 온갖 오피스텔 그냥 공짜로 다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뭐 1인 가족. 예. 특히 여성분들은 또 그런 거 되게 많고 여자는 또 가산점 있잖아요. 가산점이 있어요. 장애인보다 가산점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뭐 깔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혼자 살아서 좋아. 그래 뭐 내가 상처가 있어. 나 혼자 살게. 다 좋아요. 근데 그렇게 40대 50대까지는 좋겠지. 근데 만약에 60대 70대 80대가 됐어요. 그렇다면 과연 간병인이 그 어떤 혼자 된 외로움과 고독감을 채워줄 수 있을까? 전 모르겠거든요. 그 드라마로 채워야 돼요. 이제 간병인 로맨스 그런 드라마 나와서 이제 그런 걸로 대리 충족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저가 좀 인사이트가 생기는데요. K-드라마가 왜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지 알겠어요. 고령화가 좀 진행된 나라에서 제일 인기일 것이다. 아니면 1인 가구가 많은 나라에서 인기일 것이다. 왜? 자기 계속 이 판타지를 자극해 주는 거지. 백마탄 왕자. 백마탄 간병인. 거의 음.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거 와닿는데? 그렇네요. 일본에 또 적용을 시켜버리니까. 또 중국도 요즘 결혼 못 하고 있잖아요. 젊은 애들이. 아 중국도 그래요? 중국 장난 아니에요. 지금 20, 30대들 그냥 결혼 못 해요. 걔네들 그냥. 남자는 능력이 없어서 걔네 지참금 문화가 있잖아요. 뭐 충칭 같은 대도시급만 돼도 못 해도 한 2천만 원 선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걔네 한 달 월급이 대학을 나와도 100만 원 벌기 빠듯한데. 그럼 우리로 치면은 지참금이 1억인 거예요. 결혼할 때. 그럼 1억을 주고 왔으면 내가 1억과 여자를 맞바꾼 거니까 아내를 마음껏 내가 남성성을 과시하면서 밥 빨리 해! 해야 되는데 현실은 빨리 할게. 밥알 붙은 거 미안해. 그 불리고 해야 되는데. 분리수거 왜 제대로 안 했어? 아니 그게 페트랑 이게 또 이게 또 달라가지고. 바다 이거 머리카락이야 꼬털이야 뭐야? 이거는 네 털이야.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가족이라는 거의 가치가 점점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때가 돼서 나는 혼자 살아. 근데 옆에 자식 두세 명 낳은 집은 이제 가족들, 애들이 또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데려오고 결혼한다 데려오고 결혼하고 손주 보여주고. 사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좀 차이가 그 괴리감. 상상했는데 지금 벌써 설레요. 손주 볼 생각하니까 지금 벌써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때 그 이름도 지어주셔야죠. 그럼요. 할아버지로서. 네. 이름을 제 이름으로 지으려고요. 2대마다 같은 이름 반복되게. 실제로 그런 문화가 있는 서양의 일부 가문들이 있잖아요. 그쵸. 걔네는 주니어 막 이런 거 쓰고. 손주 이런 건 어때요? 손상현 주니어. 괜찮네요. 제 네이버 아이디가 전 주니어거든요. 주니어 네이버 아니고요? 네. 주니버 게임 그 뭐 미미 옷 입히기 게임 뭐 이런 거 많이 했죠. 집에서 혼자 1인 가구였을 때 했던 것들 이제 조금씩 다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죠. 제 은밀한 사생활이 들켜버렸네요. 그러니까 1인 가구 하면 은밀한 사생활을 평생 즐길 수 있다니까요. 옷 입히기 계속 할 수 있는데. 계속 1인 가구를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당분간은. 오케이. 이제 뒤에서 은근히 이제 또 결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좋습니다. 이제 겉으로 피상적으로는 이제 혼자 사는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저는 역할이 있어야 성장한다고 믿거든요. 근데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 팩트의 영역이라서 그쵸. 아무런 역할이 주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가진 시간, 정신력, 돈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집중시키지 못한다는 거는 이게 생산성 있게 전환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근데 요즘 우리 애들 키울 때도 항상 보면 역할놀이 많이 하잖아요. 네. 어리지만 너가 반장을 시키면서 학급부장을 시키고 청소부장을 시키면서 얘가 청소부장을 안 시키면 청소에 신경 쓰겠어요? 근데 청소부장을 해보니까 수업이 끝나면 칠판을 닦아야 되는구나. 요즘 애들은 다 태블릿 쓰시겠지만 다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을수록 그 역할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집중하면서 개발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다른 일을 할 때도 내가 새로운 일을 할 때도 이런 체계로 내가 집중을 해서 계획을 짜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고 경험이 쌓이는 건데 내가 만약에 1인 가구로서 계속 평생을 산다면 난 역할이 없잖아요. 역할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편한 만큼 내 에너지가 어느 한 곳에 쏠리기가 어렵고 쏠리는 거라고 해봤자 뭐 커리어 혹은 취미 정도겠죠. 우리는 알잖아요. 아버지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누군가의 뭐 사위로서의 역할 이런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 인간이 정신적이고 인격적으로 또는 이 아이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또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어른으로서 봤을 때 세상 뭐 괜찮아 그 정도는데 아이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안 괜찮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러면서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벨롭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나중에 60대 70대를 맞이했을 때 과연 후회 없을 수 있을까?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환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역할을 부여한다, 역할을 담당하고 그걸 수행한다라는 거는 이 환경에 내가 최대한 잘 적응해서 나를 어떤 환경 속에 놓고 통제하느냐 그런 거라고 전 또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결국에 나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제 환경이 결합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 나를 놓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인 가구 물론 자유롭다는 장점은 있지만 나에게 어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나의 성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정서적 노후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거든요. 금전적 노후는 뭐 조금 손해 볼 수 있겠지만 정서적 노후에 있어서 아예 단 하나도 준비를 할 수가 없다. 근데 뭐 자식이 또 정말 잘 되면은 부모님한테 효도 많이 하고 네.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운의 영역이고 그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은 진짜 이 가족에게 주는 저도 그냥 부모님이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느껴지는 그게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정말 그것도 행복할 것 같고 근데 내 자녀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손주 보면서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 그것도 엄청난 행복이 아닐까. 저도 동의합니다. 역시 한남생. 아 우리 한남생으로 바꿔야 돼요. 네. 한남생으로 진짜 바꿀까?